벨기에 시내에서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갑자기 저희를 따라오더니 뒤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뒤돌아서며 나서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라는 나라에 사는 페나칼마입니다. 벨기에는 인상적인 건축물과 문화 현장으로 활기찬 분위기의 도시예요. 저는 동네 음식점에서 일을 막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화창해서 놀러가기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따스한 햇살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연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였고 애인이 없던 친구와 저는 연애 감정이 샘솟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와 거리를 걷는데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갑자기 저희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계속 발소리가 들렸고 작았던 발소리가 조금씩 커지며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원래부터 겁이 많던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씩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갑자기 뒤돌아서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저도 뒤돌아서 그 남자를 봤는데 얼굴에 땀이 흠뻑 젖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는데 제가 겁이 많고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제 친구에게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서는 굉장히 망설이면서 하는 말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망설이는 모습과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알겠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어쩌면 지금 저에게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의 이 거리는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배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쭉 벨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동양인과 만나거나 이야기 나눌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데이트를 하게 되어서 동양인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나라인지 물어봤는데 한국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달간 벨기에 여행 중이었는데 우연히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거의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짧고 굵게 만나는 동안 한국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됐고 계속해서 직접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어도 감정은 잘 전달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나누다 보니 한국에 대한 호기심 또한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호감을 느꼈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썸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어느새 시간이 금방 흘러 한국 남자는 한 달간의 벨기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던 것도 그 한국 남자에 대한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며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남자가 보고 싶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남자가 저보고 한국으로 놀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살짝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서울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도시에서 바쁜 사람들과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은 저에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표시된 길거리와 화려한 간판들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어요. 그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눈앞에 펼쳐진 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의 미소와 함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벨기에 있을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벨기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은 늘 밝고 에너지 넘치며 자상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과 기대가 마음 깊숙이 쌓여서 그런지 그와 마주한 순간에는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사라졌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부터 현재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대화는 점점 더 풀어지고 저희는 서로에게 점점 물들어갔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배가 고팠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예요? 저는 너무 민망했고 제발 못 들었길 바랬습니다. 그때 그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왠지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걸 들은 것 같아서 쑥스러웠지만 못 들은 척해줘서 고마웠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먹어본 한국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는 학생 때 돈이 없어서 김치볶음밥을 자주 먹었는데 저에게 꼭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 말을 한 게 벨기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대답만 했지. 진짜 이렇게 먹게 되는 날이 올지 생각지도 못했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봤는데 국수를 먹겠다고 하더군요. 국수가 어떤 음식이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면을 좋아해서 궁금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문한 음식이 너무 빨리 나와서 다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을 착각하고 저희에게 잘못 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에게 저희는 음식을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다른 분이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직원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정말 저희가 주문한 김치볶음밥과 국수가 맞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한국은 원래 이렇게 음식이 빨리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보통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냄새가 정말 맛있게 느껴졌고 빨리 맛보고 싶어서 김치볶음밥을 한 입 먹었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볶음밥의 맛은 어땠을까요? 몇 번 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에게는 매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맛에 맞았고 맛있었어요. 매운데 계속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제가 매워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가 귀엽다는 듯이 바라봐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저에게 물배 채우지 말고 국수도 먹어보라며 빈 그릇에 국수와 국물을 덜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한 입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맛에다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딱 제 취향이었어요. 그가 저보고 국수면을 먹고 나서 곧바로 국물도 마셔보라고 하여 그대로 그렇게 먹었더니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김치볶음밥은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게 매력적이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수가 더 제 입맛에 맞고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만 국수 국물을 제가 다 먹고 말았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밥을 먹고 나왔더니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고 그는 저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과연 그는 처음 한국에 온 저에게 갑자기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벨기에 여행을 즐기는 한 달 동안 친구를 한 명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친해도 너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친구를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녁밥을 먹고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과 만나서 노는 게 흔하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꼭 다음날 쉬는 주말이 아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평일이어도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까지 놀았던 게 몇 시였는지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밤새도록 놀았던 적도 있지만 보통 늦게까지 놀면 새벽 2시나 3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음날 몇 시 출근이냐고 물어봤는데 오전 9시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의 친한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뭘 먹을지 메뉴판을 봤는데 한국 카페에는 메뉴가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아라고 부르더군요. 그럼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반대는 핫 아메리카노니까 이걸 줄여서 하다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물어봤는데 또 그건 뜨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뜨아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어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카페에서 셋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자리를 마무리할 때쯤 그의 친한 친구가 다음에는 저희 둘 다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친한 친구에게 혹시 혼자 사는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여 만약 우리가 놀러 가면 부모님이 불편해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친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부모님이 있어도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하는 말이 친한 친구의 부모님은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저에게 같이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바로 다음날 놀러 가자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 그렇다고 하여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그의 친한 친구와 헤어지고 저는 그에게 굳이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꼭 가야겠냐고 하니까 이유는 바로 집밥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집밥은 흉내낼 수 없고 백날 말로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먹어봐야 안다는 것이었어요.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벨기에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집밥을 꼭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너무 궁금해졌고 과연 어떨지 기대되며 설레었어요. 다음 날 그의 친한 친구 집에 찾아가는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떨렸습니다. 도착해서 그가 초인종을 눌렀고 금방 문을 열어주었는데 열어주신 분은 바로 그의 친한 친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나긋나긋하게 친절히 대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니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배고프겠다며 어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자 하셨고 저는 어색하게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몇 발자국 들어가니까 맛있는 냄새가 저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군침이 돌았고 배가 더욱 고파졌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향긋한 김치찌개, 고소한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도 못 사 먹을 것 같았고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쓰는 말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은 정말 센스 있고 재미있습니다. 정말이지 어머니의 노고와 정성이 담긴 푸짐한 음식은 보기만 해도 흡족함을 선사했어요. 저희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맺힐 만큼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먹기 시작하여 음식을 맛보았는데 와,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놀라움과 즐거움이 동시에 표현됐던 건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우리나라 음식과 문화를 설명해 드렸어요. 음식을 중심으로 한 대화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특별한 소통의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금방 어머니와 친해졌고 다음에 또 놀러 오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정이었던가요? 실제로 느껴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벨기에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았던 친근함과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낀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주위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받았던 대로 해주었더니 뭐 잘못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들 너무 좋아했고 한국에 꼭 한번 놀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어 저 역시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의 분위기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특별한 만남은 한국 특유의 따뜻한 정과 음식을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국 어머니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가족과 손님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한국 어머니와 저는 따뜻한 대화와 맛있는 음식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페나칼마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벨기에 고향에서만 살아왔던 그녀가 우연히 벨기에로 한 달간 여행 온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한국까지 가게 되어 한국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받았던 친근함과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낀 그대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삶이 한층 더 밝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